그래서 오디세이를 보기 위해서는 오디세이야.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책을 좀 보고 가면 예. 원작으로 알고 훨씬 더 재밌다. 예, 예. 알고 가면 아는 만큼 또 보이고 아. 더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뭐 줄거리라든가 캐릭터들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가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그 호메로스의 이름으로 전해진 대서사시다. 뭐 기원전 8세기에. 이게 사실은 이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호메로스. 호메로스 하면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리아스도 그렇고 오디세이아도 그렇고 이 배경이 되는 게 트로이아 전쟁이라는 그렇죠,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트로이아 전쟁을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는데 이 트로이아 전쟁이 기원전 12세기에 터졌다 추정을 해요. 네, 네. 전쟁이 12세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8세기 정도, 9세기에서 8세기 정도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4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음. 400년 동안은 입에서 입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해지다가. 이렇게 전해지다가 네. 호메로스가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한번 모아봐야겠다. 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분이 요걸 이제 두 개로 만들어. 네, 일리아스, 오디세이. 아.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서양 문학사의 영원한 1, 2번이라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콜럼비아대 같은 경우는 뭐 오디세이와 일리아스를 필독서로 읽고 예. 예, 리드 칼리지에서는 입학생들에게 두 책을 선물하기도. 선물하기도. 아, 그렇군요. 예, 전 세계 어디에든 필독서 목록 이렇게 보면 일리아스, 오디세이가 빠진 대학은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오디세이아를 쉽게 설명하면 트로이 전쟁 이후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10년의 이야기. 예.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Help me go home. 이제 어떤 일을 겪는 건지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작품 전체로 보면은 이 작품이 24권인데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져서. 그래서 예. 1권에서 12권 그리고 13권에서 24권. 음.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어디 있느냐예요. 아. 오디세우스가 지금 돌아가야 될 건 자기 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이고 이타카 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타카 섬 안에 들어간 이야기가 후반부예요. 후반부. 예. 그러면 전반부는 음. 이타카 밖에서 헤매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험 이야기가 포함되어 그 있고 이야기죠.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야 할 이타카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리 비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왕궁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면 귀족들이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왕이 죽었다고 전제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험악한 상황. They're pining for a daddy you didn't even know.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건 텔레마코스예요. 아들. 왜냐하면 후계자가 살아있는 한 자기 자리가 계속 위태로워지죠. 위협받으니까 이거 죽여버려.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딱 그려놔요. 아,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인데 오디세우스가 첫 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니 오디세우스 없는 오디세우스 얘기로 시작하는 이런 구도 자체도 너무나 기막히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질 줄 그럼 오디세우스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편 오디세우스는 그러면서 이제 오디세우스 있는 자리로 들어가면서 오디세우스 지금 알고 보니 칼립소라는 여신에게 잡혀서 7년 동안 거기 있다. 그러면서 7년째 되는 해 얘는 가기로 결정했다. 아하. 이게 신들의 결정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야, 쟤 너무 고생한다.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게 해주자. 그래서 결정을 내려요. 제우스가 땅땅땅 나고.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부터 5권이 시작돼요. 그 집으로 쫙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폭락 만나고 뭐 죽을 여러 가지 일들이 뻔하다가 그죠. 파이악스인들이 사는 스케리아라는 섬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죽을 똥 살똥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공주였던 나우시카 공주가 어머 저런 불쌍한 사람 그래갖고 잘 대접해주고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도 벌여주고 그러는데 잔치 중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트로이아 목마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이 오디세우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와, 내가 10년 전에 저랬는데 난 집에 못 가고 이게 지금 여기서 뭐지?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살짝 흘려요. 그러니까 알키노스 그 왕이 딱 보고선 저자는 왜 트로이아 목마 얘기를 들으면서 우는 거지? 왜 우는 거지? 야 잠깐 멈춰라.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즐겁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 이름은 사실 저 이야기의 주인공 이타카의 왕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죠. 그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8권이 탁 끝나는 거예요. 야,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거의 뭐 이야기로 그냥 쫙, 와, 이거 너무 재밌네요. 계속 해도 되나요? 예, 예. 그 이제 그렇게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오디세우스다. 하니까 알키노우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주인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인 당신이 어쩌다가 10년 동안 집에 못 가고 여기까지 왔느냐. 너의 이야기를 해달라.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하면서 10년 동안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게 9권부터 9, 10, 11, 12권까지 쫙. 그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나는 그 뭐 외눈박이 눈 찌르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앞에 뒤에 거 다 빼고 9권부터 12권만 읽으셔도 돼요. 영화의 이 정도는 뭐 스포라기보다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환대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우스의 법이야.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대접해줘라. 그리고 대접을 받은 사람은 정중하게 보답하라. 이런 관계예요. 나를 찾아온 낯선 손님이 제우스 신일 수도 있고 또 뭐 헤르메스 신일 수도 있고 신일 수 있으니 잘 대접해라. 서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손님을 대접한다면 이 세상이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고 환대의 윤리를 깨는 자는 야만 상태에 빠진다는 거고 우리 인류 문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환대해주는 논리를 우리가 회복하자.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어요. 근데 호메로스는 그거보다 훨씬 삐딱해요. 환대를 해주는 게 좋은 걸까? 근데 당연히 좋다는 걸로 일단 이 사람들 끌고 가요. 그런데 환대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냐는 메시지가 쭉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왜 공부 안 해? 너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될래? 그러면 짜증 나서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뭐 인생 별거 없어. 이러면 오디세우스도 10년 동안을 잘 들여다보면 고생한 그것보다는 기간보다. 잘 대접해주는 쪽에 자기를 맡겨가지고 오래 걸리는. 근데 그 놀란 감독 영화를 보니까 그런 세팅을 다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집으로 가려는 의지를 꺾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 작품 속에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아하. 놀란 감독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오디세우스를 아내에게 충실하도록 만들었고 근데 원작에서 보면은 1년 동안 키르케랑 부부 관계로 살고 그 사이에 자식도 태어나고 그 칼립소랑 그 7년을 또 살거든요. 아주 나약한 인간, 욕망에 휩쓸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긴 하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진이 있죠. 영화에서는 고생 끝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원작에서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일단 집에 돌아오면은 자기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성 안에서는 오디세우스의 빈자리를 찾아야겠다고 모인 사람 수가 108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오디세우스가 야 나왔어 니네 비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가만히 안 있죠. 네. 그 앞부분에 13, 14, 15, 16권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도성 바깥에.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다 처단하고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나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17권 딱 시작되면 도성으로 거짓말처럼 발을 딱 들여요. 들이게 됩니까? 네. 딱 들여갖고 17, 18, 19, 20권까지는 그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이제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어떤 놈이 나를 도와줄 수 도와줄 수 있을까? 있을까? 어떤 놈은 처단해야 되는가? 나를 배신한 자는 또 누군가? 이런 걸 면밀히 살펴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성 안 바깥에 있다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왕궁에 들어왔는데 자기를 전혀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쭉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아내를 만나요. 아내를 만나는데도 근데 아내가 몰라봐요. 근데 그 장면이 기가 막힌데 20년 만에 아내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오디세우스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진짜요? 네, 제가 사실은 오디세우스를 봤던 사람이다. 내가 옛날에 그 크레타에서도 봤고 트로아에서 봤는데 오디세우스 살아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다리시라. 그러면 어머 그래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요. 아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이제 안 기다릴 거예요. 이 108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내 남편으로 삼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20년 동안 자기는 여기로 그러니까. 향해 왔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이거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질 일이죠. 그리고 21권 딱 시작되면 활쏘기 시합이 돼요. 2월 열리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이제 오디세우스만 성공해요. 거기서 이제 딱 가면 벗고 21권에서 내가 오디세우스야. 아우 짜릿하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오디세우스인 걸 딱 밝히면서 내가 이 화살로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관역을 향해 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서 쫙쫙쫙 108명 다 죽여. 마침내 이제 아내를 만나서 포옹하면서 그 20년 만에 귀환을 완성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23권인 거예요. 그러면 24권이 남아요. 한 권 남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는데 근데요. 깔끔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영화나 모든 드라마 여기서 끝나요. 네, 헐리우드식이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24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저도 너무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놀랐죠. 24권 시작되면은 그 죽은 구혼자들의 넋이 하데스로 저승세계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야? 그 죽은 자들의 행렬이 그 어두침침하게 곰팡내 나는 냄새로 여러 트로이아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빠를 만나서 탁 그 껴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바로 뒤에 또 뭐가 있냐면 구혼자들의 부모들 얘기가 나요. 이 구혼자들의 부모들의 분노가 막 거기서 폭발해요. 무장하자. 그래갖고 칼을 들고 창을 들어요. 엄청난 수가 오디세우스를 죽이겠다고 쫙 몰려들어요. 한 권 남았는데 여기가 쭉 지는 이제 몇 줄 안 남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야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나.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제우스가 번개를 퍽 던져요. 야 그만해. 그러더니 또 아테나 여신이 딱 내려오더니 싸우지 마라. 니네 옛날에 잘 지냈잖아. 그리고 끝나요. 금마무리잖아요. 이런 금마무리가 이게 마치 시청률 안 나오는 무슨 주말 드라마 마치 끝내듯이. 근데 사실 이렇게 드라마 끝나면 원성이 잦아요. 23편까지 재밌게 보다가. 3000년 동안 원성이 잦아있어요. 아 진짜로? 왜 이렇게 끝내냐. 이거 작품성이 확 떨어진다. 이거 걸작 아니다. 막 이런 주장들도 했는데
교수님은 뭐라고 24권을 좀 해석하고 싶으시죠? 저는 그거 24권이 없으면 우리는 찬란한 그 모습만 보고 박수 그렇죠. 치고 끝나는데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걸로 끝인가라고 호메로스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 이게 과연 끝이냐? 야, 끝이냐? 이렇게 주인공이 행복하게 돌아와서 행복하면 끝이냐? 그렇죠. 아하. 거기엔 그늘이 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나니까 24권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네. 이게 또 걸작이고 명작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의견. 우리는 왜 3000년 전 고전을 좀 읽어야 하는가?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자면. 저는 그게 질문의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생은 뭐고 너는 뭔가 이런 것. 그리고 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했는데 넌 어쩔래? 하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호메로스가 던진 질문에 놀란 감독이 자기 대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년 동안 또 읽으면서 답을 냈거든요.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근데 그 답들을 일단 살펴보면은 그 시대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 조금 시대가 지나면 맞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겐 적용이 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틀릴 수 있지만 고전이 던진 질문은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질문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 언젠가 오디세우스도 역사의 그늘로 사라지겠죠.